이제 7월 23일이 전당대회인데 6월 23일 날 지난 주말에 세 분의 이제 당권 주자가 전부 다 1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하고 원희룡 후보까지 이제 연달아 1시간씩 있었는데 약간 이제 언론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비윤을 선택한 거는 한동훈 쪽이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비윤과 친윤의 약간 중간을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류는 할 수 있는데 포지션은 네. 나름 자기가 가진 그거를 이렇게 만회시키기 위해서 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신뢰는 하지만 그래도 나 레드팀 만들 거야 그 얘기를 했고 네네. 나경원 의원은 뭐 정권 재창출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최상병 음. 관에서는 뭐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안 다른 얘기를 받아들이겠다 하고, 했죠. 예, 그래서 네. 나름 그렇게 스탠스는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음. 누가 봐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음. 포지션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짧더라고요. 기자회견 자체가 길지 않았고 짧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까지 있으면서 사실 뭐 레드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친윤의 스탠스를 많이 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세우지도 누구한테 줄 서지도 않고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표현. 그건 아무래도 좀 뭔가 약간 그 표현은 제가 보기에 친윤보다는 비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한동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진짜 건강한 당정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반윤은 아니지만 비윤은 될 수 있는 그런 좀 포지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어대안이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일단 어대안이라는 분위기는 좀 깨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 보세요? 원희룡 장관 등장으로 사실 네. 어대안은 깨졌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보면은 음. 친윤 의원들이 다 원희룡 캠프 들어갔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한동훈 캠프에는 중진은 한 네, 성종일. 성종일 의원 정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주진우. 박정훈, 뭐 주진우 뭐 이런 음.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런 네. 분들이 대부분 초선이고 보면은 원래 그냥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이고 그렇게 확장성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원외 당협들이 많이 수도권 당협들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2달 전, 3달 전에 들어가서 조직 장악력이 별로 없거든요. 음. 그다음에 그 친윤 조직의 최대 외곽 조직 있어요. 네. 근데 거기도 지금 그 원희룡 지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당협위원장들과 조직력이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던 그 장점이 좀 원희룡 쪽으로 옮겨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왜 네. 장점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은 오. 어제 자기는 뭐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수십 년간 당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파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저걸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왜냐하면은 정치는 세력이에요. 근데 그렇죠. 얼마나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아직까지 개파도 없어요. 그리고 음. 또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왜 총선 전에 동북벨트라고 이승환, 이재영, 김재섭 이렇게 3인방이 네네.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거기 나경원 의원이 왔는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음. 근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필요할 때는 자기를 이렇게 초대하고 정작 도와줄 때는 나를 안 돕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판 기념회에서. 예. 어. 저는 별로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때. 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당권에 욕심이 있구나 그때 느꼈고 음.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가지고 이거를 되게 음. 뒤끝이 길고 편을 나누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언뜻. 어.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는 뭐냐면은 음. 이분이 그 개소식을 하면서 나경원 의원한테 영상을 네. 요청을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누구죠? 그 분은 제가 실명은 얘기할 수가 네네네. 없어요. 네네. 했더니 그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후보로 뛰었다가 떨어진 분인데 수도권에서 청년이에요, 젊어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내가 이번에 영상 보내주면은 다음에 나 도와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 예,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고 그런 식으로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면은 음. 뒤에 사람이 안 붙거든요. 음. 그래서 나경원 의원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파가 음.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니다. 그 나경원 지금 이제 후보에 대해 가지고 조직력이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오히려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애당초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네. 서울시장 때문에 그분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서울시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을 나갔을 때 한동훈이 대세인 그 상황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도 수준은 돼야지 네. 그래도 서울시장을 나갈 명분이 쌓이는 거고 네. 너무 이렇게 처참하게 깨져버리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가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일단 전당대회 출마를 한 게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포지션을 좀 갖고 가다가 결국에는 단일화하지 않겠냐.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단일화함으로써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대한 분위기가 됐거나 일단 만약에 당대표가 한동훈이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될 때즈음에 뭔가 좀 단일화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직과 이런 식으로 뭔가 하지 않겠냐라는 또 해석이 있거든요. 아, 그 해석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예선에서는 일단은 그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일단은 원희룡과 나경원 간에 치열한 2위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한동훈의 과반수는 일단 막으려 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게 벌어지고 나중에 정말 이게 나경원하고 그 원희룡의 차이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치열하게 다투다가 결선에서 한 사람만 남았을 때 저는 원희룡 장관이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했을 때는 나경원의 세력을 한 원희룡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아마 딜이 이루어질 것인데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뭐 장관직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원희룡 지금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 좀 서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딜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장관직이 됐거나. 근데 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제2의 연판장 사태는 또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약간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친윤 쪽에 내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는데 또 맞았다라는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것 자체가 친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나경원 후보 근데 쪽에서는. 어떤 여당의 네. 전당대회건 그 대통령 파리를 한다거나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졌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차이는 과거 우리가 그 김기현 사태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냐 마냐인데 지금의 용산의 스탠스는 일단은 중립기여예요. 와치엔 씨 지켜보겠다. 와치인 씨인데 원전 장관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좀 더 어. 관심이 가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장관을 돕기 위해서 과거같이 그렇게 개입을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대놓고 개입은 하지는 않고 일단 두고 보는 그런 예, 포지션. 그러니까 친윤은 친윤계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쪽은 지금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자기들이 잡고 있는 당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거. 영남 중진 그 분들을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원 내에서는 지금 막 그렇게 인기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네네. 그래서 어떤 중진, 영남이 지금 책임 당원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네. 하고 그다음에 그 강원도 PK 쪽은 많이 그 원희룡 쪽으로 갔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경원일 때는 사실 긴가민가 하고 이들이 고민하다가 원희룡 나오면서 급쪽으로 확 쏠렸어요.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일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은 약간 원희룡 쪽으로 당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시고 일단 그 당원들이나 뭐 민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높게 나오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재미난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 최고위원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9명 중에서 일단 과반 정도는 한동훈 위원장 쪽이 있어야 이게 좀 당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명직 최고 1명 제외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당대표 제외하면은 한 3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사람이 장동혁 의원은 출마를 한다고 지금 밝혔고 박정훈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 한 명은 누가 그러면은 진종호 지금 최고위원이 그 청년 최고위원으로. 네, 원래는 박상수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박상수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생일이 몇 달 차이로 청년에 포함이 안 된대요. 안타깝게도 예. 진종호 지금 그 청년 최고 후보는 사격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분이. 맞아요. 네, 그분을 일단 청년 최고로. 그쪽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성. 원래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성 한 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게 김혜지 있었는데. 의원이나 있었는데 아니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글쎄요. 근데 배현진 의원은 나중에 당 대표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지금은 조금 살이시는. 예. 근데 저는 그 구성이 네. 별로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확장성이 별로 왜냐하면은 없다.
그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초선이고 네. 장동혁 의원도 1.5선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당내에서 그렇게 조직력이 없어요. 새가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성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런닝메이트를. 왜냐하면 한동훈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런닝메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무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종호 그분이 무언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좀 퀘스천 마크는 붙어서 예, 그래서 좀 의아하긴 제,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 한동훈 캠프에 줄이 긴 건 맞대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대. 네,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또 길지는 않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까지 다 하시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견제도 엄청납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이 문제인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측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판을 좀 뒤집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순진한 발생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윤상원 의원은 조금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참고로 나경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입장을 더 밝힌 게 한동훈 특검까지도 거론했습니다. 여론을 가지고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여론이 높으면 받아들일 거냐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최상병 특검은 잘못 던지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동훈 그 위원장 캠프에 저는 좌파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뭐 거기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김경률 위원이라든지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조언이 아닌가 싶어요. 캠프에 계신다라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네네.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조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예.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거를 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최상병 특검은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데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치워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법리적 정무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맞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면은 앞으로 다 특검으로 갈 거냐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경북 경찰청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쇼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쇼. 여기서 지금 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수사 외압에 관한 부분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먼저 최상병이라는 그 젊은이의 죽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이거를 지시를 하고 그 순서가 지휘가 이루어져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명조끼도 없이 그때 그 물속에 끼어들었는지 이런 실체 관계가 규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이 궁금해하니까는 먼저 특검한다고요. 그다음에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받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을 앞당기고 싶어서 어떻게 탄핵거리를 찾으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받지도 않을 얘기를 왜 이렇게 던지냐고요. 이러면은 그냥 당원들만 떠난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먹히지도 않을 얘기예요. 먹히지 않을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오늘 또 이제 김태현의 그 정치쇼인가요? 거기 나가가지고 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여기서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한 전 위원장의 그 의도나 뜻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우리 그 전 변호사님 말씀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